자, 이제 사소한 수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update.jsp를 가보시면 이쪽에 폼 태그를 만들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write.do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update.do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write.do로 가면은 등록이 돼버리죠. 등록이 돼버려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서 지난번에 테스팅 해봤더니 얘가 등록이 돼버려가지고 글 등록,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view.jsp를 가보시면요, view.jsp 저희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글을 입력하면, 여기 창 자체가 이렇게 글을 입력하면 이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막으시려면 텍스트를 조금 더 길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달창, view.jsp의 모달창으로 가세요. 모달창 가면 여기 이제 적당한 삭제를 위한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삭제를 위한 삭제를 위한 본인 확인용 이렇게 더 써서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더 길게 쓰시면요, 여기 인풋 태그보다 더 길어지면 요게 이제 크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삭제를 눌러요.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커졌죠. 그리고 여기다가 치더라도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글자를 줄여 놓으면 얘가 더 적어들면 요 크기에 따라서 이게 요 인풋 태그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이게 디자인 자꾸 바뀌는구나, 이거 바뀌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빨간 이렇게 테두리가 됐을 때와 글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파란 테두리가 됐을 때, 하늘색 테두리가 됐을 때 얘가 이제 크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인풋 태그에 맞추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텍스트를 조금 더 길게 넣어줘서, 되시겠죠? 하시면 글자 크기가 이제 길이가 이렇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적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하실 거는 처리 결과, 그러니까 글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처리 결과, 그 다음에 글 수정을 하고 나서 처리 결과, 글 삭제를 하고 나서 처리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만들 건데요. 걔네들을 모달창을 이용해서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자. 아시겠죠? 보여주도록 하는 걸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달창이 한 개 필요하죠? 그리고 모달 여기 한 개 있으니까 모달을 복사 한 개 하세요. 이렇게 복사하십니다. 복사하셨나요? 하셨죠? 예, 붙여넣기는 이제 매번 각 뷰 페이지나 리스트 페이지 이런 데다가 할 수 없으니까 디폴트 데코레이터 페이지다 합니다. 여기다가 해서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이제 HTML이 다 끝나가는 바디 부분 밑으로 쫙 내리세요. 내리시고 슬래시 바디 여기 있죠? 슬래시 바디 여기 있는데, 모달창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어차피 다 실행될 때는 얘가 로딩이 다 된 다음에 실행되는 거니까 여기 스크립트 뒤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야, 스크립트가 좀 찾기 힘드니까 왜 div 끝나는데 스크립트 이게 가기 전에 여기다가 집어넣자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V 눌러서 집어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달 한 개 집어넣습니다. 되셨나요? 모달인데 이거는 이제 더 메시지 모달입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이제 출력하기 위한 모달이라서요. 여기다가 메시지 모달이라고 써놓겠습니다. 메시지 모달. 되셨나요? 예, 메시지 모달이니까 처리 결과를 저희가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타이틀에 대한 처리 결과 이렇게 돼 있고, 처리 결과 모달창 이렇게 써서 메시지를 한 개 줘주시고요. 처리 결과 메시지 모달창, 처리 결과 메시지 모달창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닫기 버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형태 틀을 한 개 정하셔야 되는데 모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바디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바디는 인풋 태그는 아닙니다. 폼 태그가 없어요. 폼 태그 지울게요. 여기는 얘네들은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풋 태그도 없죠. 그러니까 인풋 태그도 지우세요. 이렇게 폼 인풋 지우시고, 맨 끝에 슬래시 폼 지우셔야 되죠. 슬래시 폼 모달 푸터 엔드 있죠? 슬래시 폼 얘를 지우시는 거예요.
지워서 사용하시고 됐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닫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기 닫기 삭제는 없고요. 삭제 버튼은 없고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취소가 아니라 닫기가 되는 거죠. 닫기, 여기가 닫기 버튼이 되고요. 그냥 메시지 잘 봤다, 아니면 이제 닫기, 아니면 확인도 있네요. 그냥 확인, 닫기보다는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버튼으로 됐죠? 예,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나 뭐 세컨더리에 썼는데 회색입니다. 세컨더리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관련된 거 다 지웁니다. 여기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메시지만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바디 태그 안에다가 달러 주괄호 열고 MSG. 그러니까 알로스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찍을 거라서, 그럼 이제 알롯으로 찍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이 부문장에 의해서 알롯으로 찍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쪽에 가시는 거죠. 여기 가보시면 그 저희가 히스토리백 말고 알롯을 클릭했을 때, 알롯을 했을 때 예, 메시지를 보이게 하자. 어디 갔냐? CF 밑에다 넣었나 본데요. 컨트롤 F 알럿 드롭다운으로 스크립트, 되게 많네요. 알럿 가로 열고, 예. 없어요. 알럿 가로 열고, 그 메시지 시스템을 적용을 안 했나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스트.jsp에다가 따로따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사이트 메시 하기 전에 메시지를 한 거라서. 그럼 view.jsp에 제가 알럿 한 개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 스크립트 안에 요거 일반 게시판 글보기에서 테이블 다 지웠죠. 그러니까 요거 CSS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시고요. 그 이 부분에 여기 알럿 여기 있죠. 메시지를 찍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지워주시고요. 그 모든 메시지를 찍는, 처리 결과에 대해 메시지를 찍는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디폴트하다가 데코레이터에다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write view.jsp 한 개 있고 list.jsp 또 한 개 있을 거예요. 그 스크립트 여기 알럿 있죠? 얘도 지우는 거예요. 메시지 출력하세요. 이걸 지우세요. 지우십니다. 되셨나요? 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디폴트 사이트 베이시로 했으니까 디폴트 언더바 JSP,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모달창이 만들어 놨습니다. 모달창 한 개 만들어 놨고요. 얘도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만 만들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만드는 걸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 놓고요. 계속 보이는 걸로. 이게 껄끄러우면 CF 쓰시면 됩니다. CF 써가지고 그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비어있지 않으면 있고 비어있으면 이게 안 보이고 사라지고 코드가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까요? 안 보이게 메시지가 있을 때만 보이게 할까요? 없어도 보이게 할까요? 예, 있을 때만 보이게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cif 쓰시는 거죠. cif 써가지고 if 써서 달러 중괄호 열고 not empty 비어있지 않으면 empty 하시고 MSG가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제 태그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모달의 끝 여기 있죠. 모달의 끝이 여기고 끝이고요. 여기 div는 if 쪽 이렇게 탭키 눌러가지고 if 안쪽으로 좀 넣게 들어가겠습니다. if 안쪽에 좀 넣어서 모달하게 있을 때만 메시지 모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으면 메시지 모달이 안 생기고요. 메시지 있을 때만 모달이 생깁니다. 됐죠? 그리고 맨 위에 자바스크립트 쪽을 한 개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저희 자바스크립트 여기 한 개 만들었는데 여기 클릭하면 되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를 한 개 더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벤트 처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일반 JS 처리나 JS나 이벤트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컨셀이나 여기 컨셀의
버튼, cancel back 버튼 이라는 게 btn 이런 게 있으면 히스토리 백을 시정해라 이렇게 찾아서 클릭이 됐다면 걔를 이제 히스토리 백 시켜라 이렇게 이제 처리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쓰셔야 돼요. 그럼 똑같이 cif를 쓰시는 거죠. c 땡땡 if 만약에 달러 중괄호 열고 느낌표 empty 비어있지 않다면 msg가 비어있지 않다면 이렇게 쓰시고요. 뭘 할 거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또 만들어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모달을 보이게 할 거다. 모달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 모달이 그 아이디를 붙여놨는데 샵 아이디를 붙여놨습니다. 샵 쓰시고 모달 이름은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메시지 모달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모달. 그러니까 메시지 모달을 찾고요. 예, 찾았습니다. 샵 다음에 메시지 모달 이렇게 찾으세요. 모달 점 쓰시고요. 여기다가 모달 쓰시면서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보이게 하자. 쇼 이렇게 쓰시면 모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램이 로딩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니까 모달이 바로 보이겠죠. 바로 보이는데 이럴 때 그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로딩된 상태에서 쓰셔야 이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로딩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요 사이에다가 쓰셔야 한다. 얘를 이렇게 됐죠? 로딩이 다 된 상태에서 메시지 모달을 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이제 교재 257페이지에 보시면 257페이지에 보시면 그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 모달 그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보면 my 모달 점 모달 가로 열고 sh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달이 보이게 되고요. 이게 hide 모달이 숨겨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show로 집어넣으면 모달이 보여지고 여기를 hide로 집어넣으면 모달이 안 보여지게 된다. 되셨나요? 그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문서가 로딩 될 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문서가 HTML 문서입니다. 문서가 모두 로딩이 끝나면 모두 로딩되면 모달을 보여준다. 모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보여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테스팅 한번 해보셔야 되죠? 이제 나머지는 지우셨고, 여기서 이제 게시판 글보기가 있으는데 제가 수정을 한번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게 그 가운데 거 메시지 비밀번호가 가운데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한 개 하시고, 여기다 한글일,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잘 쓰시고, 수정 누르면 이렇게 처리 결과 메시지 모달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됐죠? 밑에 글보기가 나온 거 보이시죠? 글보기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달창이, 처리 결과 모달창이 됐고, 일반 게시판 글 수정되었습니다.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메시지 부분은 컨트롤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에 보면 이제 제가 수정 처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써놨는데 그 컨트롤러에 수정, 델리트 말고 수정 처리를 할 때 저기 수정 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시판 글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시려면 가로각 사이에다가 이렇게 글번호를 쓰자. 쌍따옴표 찍으시고 플러스 2개 찍으시고 여기가 이제 부여점 넘버 get 넘버 부여점 get 넘버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넘버 글번호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글번호에 대한 게 몇 번 수정되는지 알 수 있고요. 게시판 삭제도 이렇게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하면서 글번호를 중간에 넣었죠. 몇 번이 삭제됐다고. 등록을 하면 등록된 거는 그냥 등록되었습니다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등록된 거는 이제 글번호를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리턴 받아서 셀렉트해서 리턴 받아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데 그 리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부여가 라이트 할 때 부여가 넘어가잖아요. 부여가 넘어가는데 이제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글번호를 뭔가 세팅해서 쓰려고 해요. 아시겠죠? 세팅해서 쓰려고 그러면 DB 마이바티스의 DB 중에서 이게 처리하면서 글번호를 먼저 가져오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번호를 먼저 가져와서 이제 부유에다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처리하는 마이바티스가 있어서 걔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이제 부요 객체의 글번호 글 등록이 몇 번으로 됐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리스트에서 맨 위에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그래도 한번 보기는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라이트 부분, 메시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몇 번 글이 등록됐는지 좀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맨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용자한테 그 메시지만 이렇게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몇 번 글이야? 이런 거를 이제 확인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쓰시려면 글 번호를 다시 셀렉트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쿼리가 사실은 두 개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때에 보드 매퍼에 보시면, 보드 매퍼 글 등록하는 게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트 글 등록하는 태그가 인서트로 해서 이제 요거는 직접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게 돼 있는데, 글 등록한 태그를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게 해주시고요. 그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요거 쓸 게 아니라서. 예. 위에 거는 주석 처리 좀 해주시고요. 그 보드 매퍼에 가세요. 보드 매퍼 가시고 위에 거는 좀 주석 처리. 얘네들은 좀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인설트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설트 느낌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느낌표. 여기다가는 이제 저희가 인서트를 내야 되는데, 인서트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보드 시퀀스 언더바 넥스트 밸류 요거를 먼저 실행하는 거죠. 하기 전에, 전체가 아니라 하기 전에 이게 시퀀서에서 키를 먼저 받아와요. 그래서 시퀀스에서 저희가 시퀀스에서 키를 먼저 받아온다가 처리하는데, 요거는 셀렉트문입니다. 셀렉트를 이용해서 하기 전에.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부요의 넘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넘버에 넣는다. 이 처리를 먼저 해라 이런 얘기죠. 먼저 해주세요 라는 이제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교재 보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태그를 한 개 만들었어요. 셀렉트 받아오자. 셀렉터 키가 있습니다. 셀렉터 키라는 게 있어서 키를 받아오는 걸 이렇게 써놨고요. 받아올 때 사용되는 것을 이제 프로퍼티가 몇 가지 있으신데, 보시면서 여기 보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키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요가 넘어오는데 키에 해당되는 프로퍼티가 뭐냐? 게시판 키가 뭐죠? 넘버죠, 넘버입니다. 부여객체 넘버입니다. 부여객체 넘어오는데 그 부여객체 넘버에다가 세팅할 거예요. 세팅할 거고요. 여기가 리절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롱 타입이다. 롱 이렇게 해서 롱 타입으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롱 타입이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밖에서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오더가 있습니다. 오더는 이제 언제 실행하느냐 이건데, 비포니까 전에 실행한다 이런 얘기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애프터가 있습니다. 처리된 결과 후에 실행되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글번호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나중에 들어와도 돼요?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포 이렇게 해서 썼고요. 태그도 위에다 썼습니다. 위에다가 써가지고 사용했고, 이제 쿼리를 여기다 쓰시는 거죠.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셀렉트라고 쓰시고, 보드에서 시퀀서 가져오는 걸 먼저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시퀀서를 먼저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 쓰시고, 프롬 어디서부터? 프롬 게시판에 있는 거면 여러 개 쓰시니까 안 되고 한 개만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다른 테이블 말고 시퀀서는 테이블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번호 한 개만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쓰긴 좀 그래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듀얼이다. 더미 테이블. 듀얼에서 from 듀얼 쓰시고, 셀렉트에서는 요거 보드 시퀀스에서 요 따로 별도의 객체죠. 글번호만 주는 객체예요. 그 테이블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밸류 쓰시면서 여기다 테이블을 쓰면 이 테이블의 데이터만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from 듀얼이라고 쓰면 데이터 한 개만 딸랑 가져옵니다. 그럼 요걸 바꿔야 돼요. 요게 이렇게 시퀀서에서 이미 받아왔으니까 샵
중괄호 열고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를 세팅해 주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되시겠죠? 이미 여기서 키를 받아왔어요. 키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서트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요. 그 위에서 그 키에 해당되는 글 번호를 받아왔죠. 해당되는 글 번호를 받아왔으므로 그 와서 어디다 저장해 놨어요? 받아와서 그 글번호 프로퍼티 부여객체의 글번호 프로퍼티니까 이제 부여의 넘버의 글번호에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저장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바뀌는 게 요거죠. 시퀀서를 하는 게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샵 넘버로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부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컨트롤러에서. 아시겠죠? 뭘로 넘겼어요? 파라미터로. 객체니까 뭐가 넘어와요? 주소. 아시겠죠? 주소. 이런 걸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시겠죠? 주소가 넘으면 주소에 가서 걔를 수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여객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부여객체의 넘버를 집어넣기 때문에 넘버가 세팅 상태로 안에서 바꾸면 밖에서도 바뀐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이러면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인서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넥스트 밸류를 셀렉트해서 가져오자. 여기 제일 큰 그 넘버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 얘를 셀렉트 DB 처리할 때 이렇게 시퀀서에서부터 먼저 글번호를 먼저 한 개 가져오고 걔를 이제 넘버에다 집어넣어요. 그 넘버에 부여의 넘버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해서 그 넘버를 프로퍼티 형식으로 써서 이제 그 인서트하는 형식으로 만들면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요게 이제 셀렉트 키라는 태그를 이제 오늘 배우셨어요. 마이바티스에서 이렇게 셀렉트 키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얘를 이용하시면 이제 먼저 넘버를 가져온 다음에 인서트를 나중에 이렇게 두 번 처리하는 쿼리를 두 개를 처리하는 이제 순차적으로 두 개를 처리하는 걸 쓰시는데 얘가 키 프로퍼티가 넘버니까 부여객체의 넘버에다 저장을 하게 되고 컨트롤러 쪽에 가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쪽에 가면 부여를 넘겼죠. 이 넘긴 부여가 주소가 넘어가는 거죠. 주소 이거를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소가 넘어가서 주소 있는 쪽에 데이터를 바꾸면 여기 안에서 바꾸면 여기 이 부여라고 써져 있는 이 밖에 있는 놈도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글 등록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다 글 등록해서 번호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네 몇 번 부여.get number 부여.get number 이렇게 해서 넘버를 가운데 껴서 이게 번 이렇게 해서 번에 해당되는 글이 등록되었다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부여가 넘어가는데 요게 처리가 될 때 부여객체 넘버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이 돼서 밖으로 나왔을 때도 얘가 부여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넘버가 세팅이 되고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내서 처리할 수 있다. 한번 인설트 해보시면 되죠. 인설트 리스트로 가셔가지고요. 글을 한 개 등록을 해요. 글 등록인데 밑에 있어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제 뭐라고 쳐요. 예, 작성자는 한글로 쓰셔야 되니까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요. 됐죠? 등록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205번 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을 누르면 리스트로 가는데 여기 번호 맨 위에 있는 게 205번이죠. 5번 되셨나요? 맨 위에 인서트가 된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데 번호를 굳이 입력을 해서 보여주려면 저런 쿼리를 쓰면 된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은 이렇게 셀렉트 키라는 태그 매퍼의 셀렉트 키라는 태그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넘버를 미리 받아와 가지고 처리되는 거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글번호 메시지에 글번호를 출력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